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재미있는 소식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요 사진을 보시면 1917년에 레닌이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킵니다. 전 세계사적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던 이런 레닌의 볼셰비키 혁명이 1917년에 일어났는데, 그런데 2027년에는 이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가 레닌과 마찬가지로 러시아에서 커다란 세계사적인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 110년 만에 레닌의 볼셰비키 혁명과 비견될 만한 그러한 러시아의, 이 여자는 블로거입니다. 인플루언서인데 이 블로거가 러시아에서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이러한 화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러시아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노래도 찍고 화보도 찍는 그러한 아주 유명한 멋쟁이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도 보시면은 그런데 현재 이 여자는 1,300만 명의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있는 아주 유명 블로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 방송은 러시아에 있는 국내 문제들을 자기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옷도 단정하게 입고 이 러시아 국내 문제에 대해서 모두 침묵을 하고 있는데, 모두들 아파트, 세금, 경제 성장 등 이렇게 외면적인 사실들만 말하지 실제 집이 없고 밥을 못 먹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서는 러시아 정부 대책이 없더라. 그래서 이러한 집 없고 밥 못 먹는 가난한 서민들을 위한 러시아 정부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아주 심각하게 러시아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이 여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현재 돈이 없다. 세금은 많이 내야 하고 모두 가난한 상태이다. 얼마나 더 열심히 돈을 벌어야 이런 상황을 탈피해야 될지 말해달라 하고 아주 애처롭게 진지하게 러시아 정부 당국에 묻는 이러한 영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충분히 잘 살고 있는 몇 프로, 1% 정도의 소수 국민들 말고 90% 이상의 서민들을 위한 정부 대책은 무엇인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정부 당국은 말해주길 바라면서 이러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다 하고 아주 정중하게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다른 영상입니다. 계속해서 이 여자는 푸틴 대통령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옷도 정장을 입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시민들을 위해서 한마디 하겠는데, 현재 대통령에게 쓴소리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 모두 대통령을 무서워하고 있다. 블로거들도 예술가들도 국회의원들도 주지사들도 제대로 대통령에게 바른 소리를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민이라면 당연히 대통령을 무서워해서는 안 된다. 나는 대통령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진실한 심장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아주 논리정연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대통령님과 우리 국민들 사이에 긴밀한 유대감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나는 국민들에게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재 5개 항목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질문을 드린다. 이것은 주지사도 국회의원도 대통령께 질문 못하는 내용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통령을 무서워한다. 그러나 나는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나는 러시아 여권을 가진 러시아 국민이다. 나는 내 조국 러시아를 너무 사랑한다. 나의 러시아의 DNA가 아직 살아있다. 나는 푸틴 대통령을 지지한다. 그러나 대통령은 많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고 있다라고 또다시 정부에 대한 충고 어린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상들이 상당히 러시아 시민 국민들 사이에 많이 퍼졌습니다. 5개 요구 항목이, 첫째는 차단된 인스타그램. 현재 인스타그램은 러시아에서 불법이라고 영상 시청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다시 활성화해달라. 그다음 아나파라는 러시아 해변에서 지난번에 유조선이 파괴됨으로 해가지고 해양 오염이 발생했습니다. 그 아나파 해변의 환경 재앙에 대해서 대책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노보시비르스크에서 가축
토사를 아주 비위생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그 가축 토살 문제 등 이러한 여러 긴급 현안에 대해서 자기는 이제 국민을 대변해서 목소리를 내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크레물린궁에서 이 여자 이름은 보냐입니다. 보냐의 호소를 접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페스코프 대변인이 공개석상에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한 그 내용이 또 영상으로 퍼지자 페스코프가 자기 말에 대해서 반응한 것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러시아 정부에 대한 반대파는 아니다. 나는 러시아 국민과 함께한다. 그런데 이 여자는 지금 모나코에서 살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살고 있는 여자가 아닙니다. 이 러시아 특수전 때 러시아를 싫어하고 러시아에서 해외 이주를 간 여자입니다. 현재 모나코에서 화려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방송에 나와서도 그 터키 국가의 티셔츠를 입고 있습니다. 터키 국가의 티셔츠를 입은 것에 대한 또 다른 의도가 있었습니다. 터키 국가 티셔츠를 입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이 보냐가 페스코프에게 감사 영상을 또 내고 있습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자신의 글이 크레물린궁에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제기했던 문제들에 대한 조치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소식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기에 침묵하는 것은 러시아 정신을 배신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나는 항상 국민의 편에 서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영상 속에서 말하면 러시아 국기가 달린 티셔츠를 입지 터키 국기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여자가 이런 말을 또 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나를 반체제 인사로 간주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알고 봤더니 이 방송을 보시면 이 비행기 안에서 찍은 방송입니다. 나는 지금 우크라이나 여권을 받으러 출국하고 있다. 3년간이나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봤다. 내 조상의 피는 우크라이나이다. 우크라이나는 내 집 같은 느낌이 들고 나는 크림에 안 간다. 왜냐하면 그곳이 우크라이나 땅이었기 때문에 러시아는 푸틴이 아니다. 그리고 푸틴도 러시아가 아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로서는 다른 선택이 없다라고 비행기에서 러시아를 반대하고 자기는 해외 출국을 가는 그러한 심정을 이렇게 공공연히 영상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반체제 인사입니다. 이 여자는 해외로 도피해 나갔습니다. 러시아의 현재 정책을 싫어해가지고. 그런데 이 여자는 계속 모나코와 해외에 살면서 우식이라고 하는 우크라이나 복서가 있습니다. 이 복서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세계 타이틀을 걸고 권투 시합을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이 여자는 또 그쪽에 갑니다. 근데 이 우식은 그 당시에도 아조프, 소위 그 테러리스트들의 깃발을 들고 무대를 활보한 이러한 전형적인 친우크라이나의 국수 나치주의자의 성향을 가진 복서입니다. 이러한 복서를 칭찬하면서 세계 챔피언이 됐으니 아주 대단한 복서이다라고 칭찬을 하는 메시지를 방송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여자에 대해서 이 영상은 페스코프 대변인이 문제점을 현재 조사 확인 중에 있다고 발표를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러시아의 많은 블로거들과 정세 분석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크레물린이 모나코에 사는, 그것도 러시아가 싫어서 도망간 모나코에 사는 비애국적인 여성의 발언에 반응을 하고 더 나아가서 논평까지 한다는 것은 이게 참 말이 안 된다. 이것은 결국 나라를 도피해간 블로거를 정치적 인물로 만들어버린 결과가 아니냐. 국회의원 출마라도 시킬 것이냐. 정말 한심한 발상이다라고 이러한 크레물린의 반응과 해외에서 편안하게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하는 러시아를 싫어서 도망간 이러한 블로거에 대한 대우를 왜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하느냐 하고 여러 블로거들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크레물린의 페스코프 대변인은 지난번에도 알라 부가초파가 있습니다. 알라 부가초파는 러시아를 싫어한다고 하면서 이스라엘에 가서 현재 살고 있습니다. 이 프리마돈나로 유명한 이 러시아의 정말 상징적인 인물이었던 알라 부가초파, 우리나라의 그 백만송이 장미를 부른 여자입니다. 아직까지
러시아 여권이 박탈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러시아에 돌아왔을 때도 이 베시코프는 그 여자 손에 입을 맞추면서 정중하게 환영을 하는 행사가 나와서 상당히 무리를 빚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현재 베시코프 대변인은 지금 이 보냐라는 여자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러시아를 비판해서 해외에 도피해 나갔는데 이제는 러시아를 찬양하니까 이 여자를 다시 그러면 끌어들이는 것이냐, 이렇게 일관성이 있는 것이냐, 이라는 것이. 그러면 과거에 비판해서 러시아에 해를 끼친 모든 사람이 이렇게 전향을 하면 모두 받아들일 것이냐. 그런데 그러한 전향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해외에서 호화 생활을 누리면서 유튜버나 구독자 수익을 올리기 위한 그러한 영상 올림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제 모스크바에서 경제 포럼이 열렸습니다. 니그마툴린 아카데미션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주제 발표를 하는 가운데 현재 러시아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경제 위기에 처해 있는데 1인당 국민 소득은 유럽에서 가장 낮다. 소련 통치 시절에는 그래도 우리는 가난했지만 그때는 국가를 건설하고 우주 개발과 원자력 발전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바람에 우리는 그 당시 가난하게 살았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태냐? 모든 것을 잃었다. 아무것도 없다. 여전히 가장 가난하게 살고 있다. 중국의 가장 가난한 지역조차도 우리의 가장 가난한 지역과는 소득의 격차가 중국이 오히려 높다.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안심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인구 감소도 커다란 문제다. 인구가 매년 60만 명까지 떨어지고 있다. 매년 인구가 감소하는 속에서 연간 물가 상승률은 7% 이상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 러시아의 현재 경제 정책과 상황을 비관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기자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책이 무엇이냐? 그러자 기초부터 다시 차근차근히 우리가 다시 살펴보자. 그리고 의회주의와 의회의 토론을 활성화시키자. 그리고 공직자들은 교체되어야 한다. 현재 공직자들이 많은 실적을 못 내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야 된다. 쓴소리를 하면은 곧바로 적이 되는 이러한 현실은 개선되어야 한다. 끊임없이 고개만 끄덕이는 사람들로 둘러싸여서는 안 된다. 다양한 관점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여기에는 그런 관점이 없다라고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맞춰서 요새 경제 침체에 대해서 푸틴이 공식적으로 며칠 전에 말한 바가 있습니다. 푸틴은 정부의 강요들을 모아놓고 정부의 해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부분과 산업 생산이 현재 전반적으로 침체되고 있다. 그리고 건설업과 같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부분에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당국은 이것이 계절적인 요인이나 날씨 등의 천재지변의 요인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분명히 이것은 이러한 요인들이 국내 기업 투자 활동을 결정하는 유일한 중요한 요소는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오늘날 현재 경제 상황과 거시경제 지표 추이가 전문가와 분석가뿐만 아니라 정부와 중앙은행의 예측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행정당국자들은 보고서를 올려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 경제의 성장 재개를 위한 추가 조치를 제안하기를 바란다라는 업무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